안녕하세요. 엄마표 수학을 권하는 학원 원장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향에 맞는 공부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향에 맞는 공부법 시리즈. 네.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친구냐면 재주가 많은 거예요. 다재다능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사도 굉장히 많은 친구인 거야.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의 단점은 뭐냐면 깊이 있게 안 하는 거죠. 뭐든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시작은 되게 잘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조금 이제 하다가 보면 당연히 어떤 순간에도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걸 하는 거죠. 그거를 깊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거. 그리고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다방면에 다 조금씩 발을 담글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친구가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지. 그 대신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다가 지루해지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좀 깊이 있게 그 사람만의 어떤 분야, 그 아이만의 어떤 특징 이런 걸 딱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방면으로 관심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력은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좋고 뭔가 이제 실속이 좀 없어 보인다?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인기도 좋고, 뭔가 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딱 한 가지로 손을 꼽으라고 하면 꼽기 되게 어려운 그런 친구인 거죠. 이런 친구들한테 수학 공부는 되게, 결과를 내기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분야에 발을 담그고는 있지만, 아주 깊이 있게 딱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친구.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막상 어려움에 탁 닥치면 손을 이렇게 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인 거죠. 친구들하고 놀고 이야기하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혼자 앉아서 막 파고들고 이런 거에 좀 약한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하고 좀 안 맞죠. 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이런 친구들이 아마 공부를 되게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초등학교 수학 자체가 깊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능글능글해져, 이런 친구들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좀 아줌마 피를 낳는, 말도 청산유수고, 하는 족족이 그냥 엄마하고 얘기 좀 하다 보면 그 애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잘해, 이런 친구들이, 특징이. 아니, 순간순간 임기응변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성향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커가기 위해서는 부모님 자체가 막 엄청 센 스타일이 아닌 거죠. 엄마가 아이를 막 달달달달 볶는 그런 집에선 이런 애가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엄마도 되게 유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사춘기 정도 왔을 때 엄마를 입으로 그냥 가지고 충분히 그게 가능한 입으로 이렇게 싸워싸워 하면 엄마가 후딱 넘어가고 좀 이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잘 커나가면 또 되긴 해요. 이런 친구들이 또 사회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딱 어떤 한 과목을 딱 정해서 내가 이 공부를 애를 좀 제대로 시켜야겠다. 이런 쪽이 아니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는 학교 다닐 때 그냥 중간 이상은 늘 할 거니까. 공부도 나쁘지 않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고, 수행평가도 그럭저럭 잘 맞을 거예요. 지필이 조금 안 좋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별로 문제 삼지 않으면 얘는 아마도 이제 자기 분야를 나름대로 잘 찾아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조금 빛을 발하지 못하겠지만 대학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갈 거란 말이죠. 만약에 대학을 가지 않다고 한다면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뭔가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타고나서 참 다행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학교 특히나 대입하고는 좀 맞기가 어렵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엄마가 봐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그럼 이런 친구들은 도대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디테일에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 다 알아. 그리고 얘는 머리가 좋아. 머리가 아까 좋다는 그런 말이 어떤 거냐면 상황 판단이 되게 빠르다고. 뭐 간단한 거 하나만 예를 들면, 자기가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이야. 모르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반 친구들한테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A라는 애가 틀린다고 말했어. B라는 애가 틀린다고 말했어. 이 상황을 계속 좁혀가. 경우의 수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4번째나 5번째 순서에 자기가 오면 정답을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얘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잔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 티가 안 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고학년, 특히 이제 중학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렇게 디테일에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허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학교 시험은 그 허점을 이용해서 점수를 따내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실수를 자꾸 유도하고 그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럼 함정이란 함정 다 빠지는 거야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본인이 나름 상위권이라고 늘 생각을 했을 거고, 엄마도 결과만 보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중학교 때 내신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얘가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는 실력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냥 엄마가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훅 넘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엄마들은 그렇게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갑자기 이제 엄마가 다급해지죠. 다급해지고 내가 여지껏 얘를 이렇게 유하게 키운 게 잘못된 걸까?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이제 자책을 다 하게 돼요. 그리고 얘도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 있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본인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객관화된 점수를 보면서 당황하겠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게 하잘것없게 느껴지고, 이런 생활을 얘가 5년에서 6년 사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창 커나가는 시기에. 그러면 얘한테도 그게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학교에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개념을 체화시키고 연산을 연습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심화가 안 된다? 그건 이제 후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가 너무 많은 거죠. 기본적으로 연산 실수가 너무 많아. 연산 실수가 되게 많고, 개념을 알긴 알아. 대충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막 번호 하나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그게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라. 이런데 굉장히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몸에 붙이는 연습. 그 다음에 연산 연습.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고 상황 판단이 잘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이 다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본적인 연습을 할 때 짜증을 내죠. 내가 이거 다 하는데 내가 이런 거 왜 해?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게 아니다. 그게 이런 친구들한테 해당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 체화와 연산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은 그 후에 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친구들이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눈에 빨리 보이거든. 패턴이 잘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유형을 보고 익히는 거는 빨리 할 수 있는데, 그 유형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개념을 여러 개를 섞어도 심화 문제에 갔을 때 갑자기 얘가 개념을 적용시킬 못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디테일을 살려줄 수 있느냐. 일단은 문제집 목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쓰기를 좋아하면 개념 지도라던가 아니면 백지도의 개념을 쓴다던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공부가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 그런 거 어렵잖아. 뭐 어른들도 하얀 종이 갖다 놓고 개념 쓰라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파네. 애들은 더 그렇거든요. 이럴 때는 목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문제집의 목차나 교과서의 목차나 목차를 갖다가 한 장을 복사해 놓고 얘를 이정표 삼아서 내가 개념 지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차 위에 내가 자주 틀리는 개념 단어들, 그래서 1단원에 뭐 자연수,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자연수 중에서도 뭐 소인수분해와 최대공역 최소공배수가 있다. 그러면 소인수분해에서도 내가 자꾸 틀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그런 단어를 적어놓고 걔 쪽수를 적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한 장짜리 하나를 가지고, 그게 1학기 한 장이 되겠죠? 1학기 한 장을 가지고 계속 거기를 채워나가는 거야.
요런 게 이제 디테일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연산을 한다던가, 개념을 암기를 했다던가, 그 암기된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내가 이런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건 왜 필요하냐면, 얘가 공부를 안 할까봐를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은 얼렁뚱땅 넘어가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얘한테 막 말로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게 나중에 가다 보면 서로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만약에 이 친구가 정했어요. 그러면 그 할 일을 다 체크리스트화하고 그거를 했다 안 했다를 체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일주일 후에 그 내용을 피드백을 할 때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서로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잔소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체크리스트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체크는 다 했어요. 근데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할 때 내실을 얼마나 기했는지를 엄마가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걸 잘 인식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확인 이런 걸 다 떠나서 내 공부 중에, 내 하루 공부 중에 마지막에 꼭 피드백란을 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이 개념은 개념 자체는 쉬웠는데 적용이 잘 안 되더라. 아니면 이 개념은 제대로 익히긴 다 익힌 것 같은데 왜 연산에서 자꾸 실수를 하지? 라던가 이런 작은 코멘트들을 한 3줄 정도로 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이면 나중에 본인이 자꾸 실수하는 부분을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드백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3가지 도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디테일을 이제 살리는 거죠, 얘를. 그런 다음에 그 문제집의 그 난이도를 그 다음에 높여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높여가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심화 과정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엄마가 거기까지 이끌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도 사실은 심화까지 가기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애를 붙잡고 계속 심화를 하려고 막 애를 쓸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본을 충실히 하고 그런 부분을 살려줄 수 있을까? 그런 기본을 충실하다 보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얘가 스스로에 대해서 조절 능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감도 훨씬 많이 붙어요.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심화를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디테일이 약한 친구들, 전체적으로 훅 하고 이렇게 느낌으로 알고 남이 무슨 얘기하면 바로바로 알아듣고 머리 회전은 빠르나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얘한테 아무 생각에 근거 없이 계속 생각을 깊이 해라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 디테일을 살려주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개념을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을 완전히 몸에 붙여줘야 되고 거기에 덩달아서 연산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연산은 지금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학년 애들은 사고력 연산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4학년 이상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드릴 문제가 있는 그런 연산 연습들 있잖아요. 좀 지겨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시간을 딱 재서 탁탁탁탁 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류의 연산 문제집을 저는 추천을 해요. 네. 그리고 개념이 빨리빨리 적용이 잘 안 돼. 내가 체화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확인이 좀 잘 안 되는데 이 개념을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불안정해 보여, 개념이.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문제집,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연산이 있어요. 근데 디딤돌 연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산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런 걸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빅터 연산도 괜찮고 그냥 이렇게 드릴 연습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오히려 좀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빨강 연산이나 최상위 연산 같은 그런 걸 해서 이제 좀 개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